셀트리온 2023년 도약은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0.9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플러스 0.35%, 제약은 마이너스 0.46%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23년 3거래일제일날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락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되는 모습을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에서는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 역시 같은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연말 연초 주가가 많이 빠지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달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4분기 실적과 또한 2022년 연간 실적 부분이잖아요. 지난 연말 방송을 통해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23년 전반적인 셀트리온 그룹의 아웃라인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2023년 올해 실적에 대해서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의 비교를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FM 가이드의 추정치로 보았을 때 매출 측면에서는 올해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22% 정도의 증가세가 예상을 되면서 3조 3천억대가 예상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12.8% 증가한 2조 7천억대인데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의 규모잖아요.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상태죠. 그러나 증가율로 봤을 때는 올 2023년이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훨씬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셀트리온이 올해 2023년에 매출액과 또한 영업이익 측면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의 가장 주력 제품, 효자 상품은 바로 램시마잖아요. 당연히 램시마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죠. 램시마가 올해 2023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나와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램시마는 유럽과 미국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세 유지가 되는 상황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와 관련해서 셀트리온 측에서는 램시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잖아요. 램시마가 전 세계적으로 100개국에서 허가를 획득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한 가지 제품이 세계 100여 개 나라에 허가가 나왔다는 것은 유명한 블록버스터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든든한 효자 상품이 셀트리온 쪽에는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의 미래도 램시마가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측면은 여전히 변함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중에 하나인 TNF-알파 억제제 시장이 약 76조잖아요. 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램시마와 더불어서 램시마 SC까지 같이 간다는 것이죠. 특히 램시마 SC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인플릭시맙 쪽에는요, SC 제형으로 가는 것, 즉 피하 주사형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맞을 수 있는 SC 제형은 램시마 SC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독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리 특허를 내버렸기 때문에 다른 회사 쪽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래서 램시마 SC는 독점적이다. 이에 따라서 독점과 그리고 신약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의미가 큰 것이고, 현재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 신청이 완료가 된 상태잖아요. 램시마 SC는 작년 12월 22일 날 허가 신청이 완료가 된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2023년 올해 중에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상반기 중에 나올 것이냐 하반기에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주가의 영향은 다를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램시마 SC는 유럽 시장에서 좋은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럽의 주요 5개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66%를 차지한다는 것은 기존의 램시마, 그리고 램시마 SC, 그리고 화이자가 팔고 있는 인플렉트라 요 세 가지를 다 합치는 거죠. 같은 제품이니까요. 물론 SC 제형만 다른 것이고요. 이것이 유럽의 주요 5개국에서는 6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특히 램시마 SC의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 SC가 잘 나가면서 올해 내로 미국 시장에서 신약으로 허가 나와준다면은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특히 허가 부분이 문제인데요.
지난 12월 22일 날 FDA의 신청 허가를 완료를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1월 4일자로 FDA에서 반응이 나왔죠. FDA에서도 수락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피하 제형은 약물 노출의 높은 일관성과 편리한 투여 방법을 제공한다. 좋다는 이야기죠. FDA에서 허가 신청서를 일단 수락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사전에 조율이 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의외로 FDA 허가가 우리 예상보다 좀 빨리 나올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현재 주력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TNF-알파 억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램시마 SC,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램시마 SC와 더불어서 유플라이마 역시 TNF-알파 억제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친 시장의 미국 시장 규모가 55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의 전략은 IBD 쪽이잖아요. IBD는 뭐냐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약 28조 정도의 시장을,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을 펼쳐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램시마 SC, 램시마, 그리고 바로 유플라이마도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TNF-알파 억제제도 있고, JAK 억제제도 있고, IL 억제제가 있잖아요. 요건 역시 스텔라라와 악템라로 셀트리온이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TNF-알파 억제제 자가면역 질환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역시 휴미라잖아요. 셀트리온 역시 휴미라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를 개발을 해서 유럽에 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요. 미국에서는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휴미라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시장 규모가 28조 원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미국이 약 23조 원을 차지한다. 이렇게 현재 유럽도 1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지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바이오시밀러가 10개잖아요.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1개에서 11개가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미국 시장에서의 SC 제형에 대한 유통 체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SC 제형인 피하 주사 제형은요, PBM이라는 의약품 급여 관리자가 중간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사보험회사 쪽에다 우리가 리베이트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중간에 PBM 쪽으로 가야 되고, 이 PBM이 알아서 이제 보험회사들하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PBM의 선호의약품으로서 등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PBM 업체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요. 첫 번째로 보시면요. 옵텀 RX라는 PBM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PBM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옵텀 RX라는 PBM과 그리고 CVS 헬스라는 PBM, 익스프레스 스크립트라는 PBM, 요 3대 PBM이 시장 점유율의 약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옵텀 RX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3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선호의약품 목록에 등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맥락이 되는데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PBM의 선호 목록을 등재가 돼야 되는데 오리지널인 휴미라는 같이 가는 거죠.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3개라고 했는데요. 암제는 퍼스트 무브잖아요. 저농도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퍼스트 무브이기 때문에 등재 가능성은 일단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농도이면서 상호 교환서 임상을 추진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그리고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알보텍이 3파전이잖아요. 이 3개 중에서 2개가 된다. 즉 하나가 탈락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PBM 업체들이 3군데잖아요. 80% 이상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요. 이 3군데가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PBM은 이 회사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어느 PM은 다른 회사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셀트리온의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삼성증권에서 1월 2일자에서 보고서를 냈잖아요. 셀트리온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보험 등재가 중요하다. 만약에 주요 PBM 이 3군데 중에 한 군데죠. 한 군데 쪽에 등재가 된다면 시장 점유율은 20%에서 30%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 내 사보험 시장에서 PBM에 등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세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군데 중에서 세 군데 다 들어가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한 군데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군데 정도 들어가 버리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삼성에서는 선제적으로 1월 달에 발매를 하는 암젠의 암제비타는 일단은 먼저 보험 등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산도스, 알보텍 등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요, 지금까지 정맥주사 제형에 대해서는 사보험 등재 이런 걸 잘 했잖아요. 그런데 PBM들하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죠. SG 제형은 처음이기 때문에 유플라이마가요 그 이야기입니다. 협상 경험은 없다, 부족하다. 그렇지만 현재 셀트리온 미국 내 제품들 트랙 레코드와 그리고 제품이 좋잖아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요 보험 등재 기회는 있을 것으로 삼성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있겠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기존의 렘시마 SC, 유플라이마까지 세 개가 TNF 알파 억제제 쪽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잖아요. 그런데 스텔라라 쪽에 IL 계열이잖아요. 다른 계열이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먼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허는 미국에서는 올 9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내년 7월 달에 만료가 되잖아요. 21년의 시장 규모는 글로벌로 봤을 때는 96억 달러니까요. 약 12조가 넘는 것이죠. 단일 제품으로는 휴미라에 이어서 2위의 블록버스터다. 물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가운데서란 이야기죠. 그럼 셀트리온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쪽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셀트리온의 지금 진행 상황은요, 이미 2022년 작년 5월 달에 임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3상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또한 작년 9월 7일 날 임상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은 암젠과 포마이콘이 있는 상황이죠. 미국 FDA로부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로서 아직 허가는 안 나왔어요. 먼저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퍼스트 무브, 과연 셀트리온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올해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베거젤마인데요. 베거젤마는 항암제잖아요, 여러분. 항암 치료제인데요. 이 베거젤마가 유럽과 미국에 다 허가가 나온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매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작년 10월 26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보도자료를 보시면요, 10월 중순에 이미 영국, 독일의 베거젤마 출시를 완료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핀란드의 헬싱키 병원 연합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 초니까 23년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예정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특히 핀란드 전체 시장에서 30%를 차지하는 수주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수주에 이어서 이제 영국, 독일 쪽에서도 입찰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거젤마도 2023년에 의외로 복병으로 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베거젤마 시장은 전체적으로 우리 돈으로 약 8조 정도 시장이 되는 것이죠. 미국이 4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25% 차지돼요. 중요한 것은 일본이 12%예요. 유럽은 여러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단일 국가로 봤을 때는 일본 시장도 무시할 수 없던 시장인데, 항암제 쪽에 허주마가 일본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 1위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베거젤마도 일본 시장에서의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올해 2023년에는요, 렘시마, 그리고 렘시마 SC, 유플라이마 뿐만이 아니고 베거젤마와 스텔라라의 상황들도 주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0.94% 상승이고요. 외국인들은 11억의 매도 우위를 보입니다. 외국계 창구를 포함해서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7,480주의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들이 24,000주 매수를 했는데요. 금융투자는 계속적인 매도잖아요. 배당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금융투자의 셀트리온에 대한 매도도 어느 정도는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스케어 역시 외국인들이 21억의 매도 우위를 보인 상황이고요. 헬스케어는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로 전환이 됐잖아요. 외국인들이 38,000주 매도하는 상황이죠. 헬스케어도 단기적으로 바닥 확보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제약은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많았죠. 29억의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주가 움직임은 아래 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제약 역시도 단기적인 바닥 확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올 1월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좀 부정적이고요. 그런 불안한 상태잖아요. 특히 원래 상반기엔 안 좋고 하반기에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1월 장세에서는 시장 전체의 안정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올해 2023년은 빠지는 하락의 개념보다는 시간을 좀 끄는 기간 조정의 개념이 시장 전체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편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월봉인데요. 2021년에 가격 조정, 즉 하락 조정이었고요. 작년 2022년에는 기간 조정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기간 조정의 개념에서 시간이 좀 문제일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조금 길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